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데 도시 전체에 단 한 곳의 모텔이나 호텔도 갈 수 없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손을 잡는 것조차 자본주의 황색바람이라며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휴전선 너머 북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아는 모텔이나 멀티방 같은 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은 오직 국가의 승인을 받은 출장자나 외국인만을 위한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서슬퍼런 통제 속에서도 북한의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기묘한 시간제, 방 빌려주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대기집.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북한판 대실 서비스의 충격적인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서글픈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왜 북한엔 모텔이 없을까? 먼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죠. 당연히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연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남녀가 결혼 전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비사회주의적 행위, 즉 풍기문란으로 간주합니다. 길거리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단속반인 규찰대에게 걸리면 공개 비판을 받거나 강제 노동에 처해질 수도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인들은 늘 감시의 눈길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합니다. 챕터 2. 대기집의 탄생. 수요가 공급을 만든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인 사랑을 국가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북한 특유의 암시장 경제인 장마당 정신이 발휘됩니다. 방은 남는데 돈은 필요한 집주인과 돈은 있는데 방이 필요한 연인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런 집들을 북한에서는 보통 대기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기차를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잠시 머무는 집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지만 지금은 연인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일종의 비공식 민박 혹은 대실 서비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챕터 3. 대기집의 운영 방식. 암호는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 대기집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간판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간판을 달았다가는 바로 수용소행이니까요. 대기집은 철저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연결됩니다. 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데이트 장소를 찾는 연인들이 슬쩍 다가가 혹시 좀 쉴만한 곳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핀 뒤 은밀한 장소로 안내하죠. 재미있는 점은 이 집들이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살림집이라는 겁니다. 거실에서는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옆방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골방 하나를 연인들에게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방음이요? 기대하지 마세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긴장감 넘치는 데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챕터 4. 가격표. 북한에서 사랑은 달러로 결제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를 해볼까요? 북한의 대기집 이용료는 지역과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2~3시간 대실에 미화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에게 겨우 10,000원 정도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 일반 노동자의 공식 월급이 우리 돈으로 단돈 몇천 원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건 엄청난 거금입니다. 쌀 몇 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 돈이죠. 게다가 결제는 북한 돈이 아니라 달러나 위안화로 이루어집니다. 북한 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외화를 선호하거든요. 결국 대기집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의 자녀들이나 권력층 자제들 혹은 장마당을 통해 돈을 좀 만지는 MZ세대들 뿐입니다. 챕터 5. 서비스 품목. 커피 한 잔과 텔레비전. 이 비싼 돈을 내고 방만 빌리는 건 아닙니다. 나름의 서비스도 존재하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손님들에게 뜨거운 물과 함께 가루 커피, 주로 한국산 믹스커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그것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담긴 USB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말이죠. 북한 당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남조선 문화 유입인데 대기집은 이런 금지된 영상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되기도 합니다. 챕터 6 단속과 뇌물, 목숨을 건 숨바꼭질. 물론 위험은 상존합니다. 북한에는 비사회주의 그룹 혹은 828 연합지휘부라 불리는 강력한 검열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고 없이 가정집을 급습해 숙박 검열을 하죠. 만약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방을 빌려준 죄로 가산을 몰수당할 수 있고 이용한 연인들은 노동교화소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북한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드러납니다. 바로 뇌물입니다. 단속반원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단속 현장에서 빌린 돈의 몇 배를 뇌물로 찔러주면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대기집 사업은 단속반과 집주인이 서로 공생하는 기묘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버린 셈이죠. 챕터 7 대기집 현상이 말해주는 것들. 이 대기집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웃고 넘길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북한 경제의 사유화입니다.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주거와 휴식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시장화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죠. 둘째, 통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공포 정치를 펼쳐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변화하는 세대의 가치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돈이 있는 자들은 위험을 사고 자유를 누리지만 돈이 없는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이런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 대기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모험이 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남의 집 골방이 아닌 환한 햇살 아래서 당당하게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요약. 북한에는 공식적인 모텔이 없으며 대신 일반 가정집방을 빌려주는 대기집이 성행한다. 이용료는 상당히 비싸 $1 결제, 한국 드라마 시청 등 금기된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 내 통제 시스템의 균열과 시장 경제의 침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북한의 또 다른 숨겨진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놀라운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